자, 그 다음에 조세 귀착. 지금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요 말뜻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요 두 개.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는데, 보통 시험 나온 조세 정가란 말뜻이 뭐냐 개념을 가끔 물어요. 자, 묻는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뭐 간단하게 우리 부가가치세란 게 있죠, 그죠?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일단 요 말뜻이 뭐냐 이거죠. 최종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인 내가 요 분필을 이용함에 따라서 부과되는 수익이 나온다, 그죠? 그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세라고. 그러면 우리 원래 부가세는 보니까 국가가 여기 있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최종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국가가 요 부가세 때릴 때 둘 중에 누구한테 부과시킵니까? 맨 먼저 얘한테 부과시키지. 그러면 요 부가세를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요 물건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반영해서 뜨는 게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조세 전가 이렇게 쓴다고 쓸 때. 정리해 볼까요? 국가가 얘가 납세 의무자지. 그죠? 국가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이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제3자가 부담하는 효과를 가지고 뭐라냐? 조세 전가라고. 근데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당연히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 내는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분필 쓴 사람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니까. 근데 왜 국가는 보니까 얘한테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얘한테 부과합니까? 왜 그럴까? 응? 아무 의미는 없는 말이지만 국가는 마지막 이 쓴 놈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알 수 있냐고?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있습니까? 얘한테 이렇게 시키면 마지막 어쨌든 낸 놈이 내게 돼 있다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집 사본 적이 있죠. 부동산 사고 팔고 했을 때 부가세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물건 다 부가세 다 붙어있는데 왜 부동산 부가세가 없을까? 응?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마지막 땅을 갖다 현재 나 임차인이야. 이 건물 이용하지. 하고 있지. 수익 나오지. 그거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응? 내가 농사 짓고 있어. 그 수익 나오죠. 그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유독 보니까 부동산 보니까 이 부가세가 없을까 하는 거야. 사실은 있어. 사실은. 이 부가세 같은 말이 뭐냐? 부동산에서는 재산세. 응? 그 재산세가 곧 일종의 부가세라고.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의미를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월세 속에 재산세를 포함할래 말래 이걸 고민해보라고. 어떤 게 맞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 재산세 일종의 부가세 아닙니까? 그러면 자, 얘가 뭐야? 대인 되겠네. 얘가 뭐냐면 차인 아니야. 그죠? 국가가 뭐 있습니까? 부가세인 결국은 재산세를 얘한테 부과시키잖아. 그죠? 시키면 이 재산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최종 사용자가 그 물건 이용함에 따라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 곧 이게 부가세이면서 부동산 재산세라고. 그러면 여기 뭐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데 월세를 받는 게 60 있다 치자고. 얘가 세금 현재 20만원 부과시켰어요. 국가가. 그러면 여기다 뭐 있습니까? 이제 재산세, 이 재산세가 이 포함돼서 20 포함되겠지. 그죠? 얘한테 뭐 80 이렇게 월세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논리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이 우리 이런 거 있죠. 주님보다 높은 게 건물주지. 건물주 되었을 때 임차인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맞잖아. 자, 일단 그 의문 먼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가란 말을 먼저 하시라고.
자, 정가가 뭐니 말이죠? 국가가 납세 의무자죠. 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지 않고 최종 소비자, 이게 누구요? 제3자지. 3자가 결국 뭐 있습니까? 요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거지. 그죠? 이 말은 여기 있는 세금이 결국 이렇게 뭐 한다고? 넘어간다 해서 이게 다르면 조세 증가라고. 그래서 혹시 개념 나오거든? 이런 개념 아시면 돼. 조세 증가가 뭐냐 묻거든? 예, 결국은 예, 세금을 부과시키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제3자가 부담한 효과를 가지고 다른 조세 증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건 이때 우리 부동산 시장 참 재밌는 게 우리 요걸 갖다 우리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 또는 임대인이라 보시면 돼. 요걸 갖다 뭐 있습니까? 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 또는 임차인이라 생각할 때 아까 설명했던 세금을 여기 20만원 부과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월세가 현재 보니까 이게 60이 되어 60만원 된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자, 이 임차인이 실제 얘가 부담하는 뭐 있습니까? 월세를 보면 좀 달라지는데 만약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면 월세 올라가지. 그죠? 월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그잖아. 그 밑에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세금 부담은 누가 한 거요? 얘가 20 낸 거 아니야? 세금 없으면 원래 정상 월세 60 아닙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면 월세가 뭐하지? 떨어질 거 아니 이렇게. 그죠? 떨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요 세금 누가 낸 효과가 있습니까? 얘가 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단지 60만 받았으니까. 또 때에들 월세가 이래 될 수도 있지. 75만원. 그죠? 그러면 원칙 60을 뺀 나머지는 무조건 이게 세금 된다 생각하면 돼요. 얘가 얼마인데 세금을 낸 거요? 그죠? 20만원 중에서. 남은 얘가 5만원 낸 거 아니야? 또 월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은 얘가 세금 5만원, 얘가 1될 수 있지. 그럼 이 말이에요. 조세 귀착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느 놈이 세금 낸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할래 하는 거예요. 그걸 다루면 귀착이라는 귀착. 따라서 보니까 시장 있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얘가 몽땅 독박 쓸 수도 있고 얘가 독박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예, 나눠 쓸 수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이 내용을 봤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제 따라서 조세 귀착 정도는 요 귀착 정도는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지금 그냥 넘어갈 건데 다음에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 탄력성이란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에 따라 결국은 얘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얘가 더 많이 낼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탄력성 그냥 넘어갈 건데 하여간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할 것은 우리 조세 귀착은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라. 조세 증가가 뭐고 귀착이 뭐냐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참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 소득세는 여기서 부과시키면 안 돼? 소득세는 뭔데? 임대인이 월세 받아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잖아.
이거 무조건 100% 얘가 부담해야 돼.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만은 뭐 있습니까? 이게 부가세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원래 얘가 사실 부담이 맞다고. 최종 소비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우리 구분시켜서 이 월세 부과할 때 부과시키라고.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우리 최근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물론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양도세가 양도세. 양도세 보통 다른 말로 거래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쓴다고. 거래, 매매가 될 때 부과된 세금이 말 뜻이야. 이것으로 비교할 게 누구냐? 보유세, 보유세. 요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꽤 중요하면서도 현재 이 우리나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면 어떤 효과 있냐 봐보자고.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우리 최근에 보니까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양도세를 보니까 뭐 60%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특히 강남 가면요. 나 이 양도세 안 내겠다는 거야. 안 내고 내 손자한테 뭐 합니까? 정리한다고. 이게 거의 다반사야. 왜? 이 정리세 해봐야 한 40% 안 되거든. 이게 훨씬 덕이거든. 그러니까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자. 뭐 이 한 달 지금 1억씩 폭 뛸 거 아닙니까? 뛰는데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2주택하고 1주택이니까 세금 감면되지. 얘도 세금하고 이익이 있다고 사실은. 이런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최근 또 뭐 국가에서 뭐 합니까? 몇 세 이하 되는 사람한테 세무조세한테 뭐 세금 때리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진짜. 내가 봐서는. 항상 뭐든지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 사람 도망갈 꿈을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은. 근데 그것도 없이 계속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봐서 지금 이게 지금 국가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이 완전 이제 우리 도가니 된 지지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일단 요 두 개를 올렸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을 봐볼게. 첫 번째 양도세부터. 자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절대 집 안 내놓습니다. 양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럼 점점점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은 줄겠죠. 준다 이 말이면 공급이 결국은 동결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 있는 공급이 동결된 만큼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고 이게. 자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 예상된다면 집을 살 수 있는 투자 목적이야. 투자자 입장에 왔을 때 주식을 사겠습니까? 집 사겠냐고. 집 살 거 아니야. 자금 이게 한쪽에 편중된다고. 주식이나 채권, 은행 절대 투자 안 한다고 이게. 오직 부동산에 좀 자금이 몰려 있다고. 결국 이 말이 뭐예요? 투기 수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정부는 세원 관리 측면에서 관리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 곤란하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1년 동안 여기 있는 이 울산시가 집이 몇 채 매매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자 그와 반해서 보유세는 집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분한테 강력한 세금도 부과시키면요.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결국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겠다죠. 떨어진다 이 말은 집값이 그만큼 안정되겠지. 이제는 집에 투자에 큰 수익이 없거든. 그 결과 결국은 사람들은 꼭 내가 필요한 집만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실수요자 중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동시에 뭐 있습니까? 국가는 울산시에는 집이 몇 채가 알고 있거든. 또 집값 대충 얼마대 알고 있거든. 거기다 뭐 있습니까? 재산세 부과 쉽단 말이야. 그래요. 1년 또 얼마 전 세출이 나오겠다 예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세원가를 용이하거든요. 자,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둘 다 올리면 집을 2개 세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내놓을 수 없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많이 맞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여치하는 방이 딱 두 개 아닙니까? 아까 했듯이 예, 상속하겠다. 아니면 나 임대사업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때문에 결국 뭐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지. 그죠? 뭐 8년 10년인데 근데 걱정 안 해. 사람들이. 왜? 언젠간 풀어줄 거니까. 딱 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보세요. 시장이 완전 이 시장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 거래가 안 된다고 지금 이게 사실은 그럼 거꾸로 해볼게. 이래 가야 되지.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양도세는 뭐 해야 됩니까? 인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만큼 뭐합니까? 인하하면은 양도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집 내놓을 것이고, 그죠? 집값 떨어질 것이고, 실수의 중심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 뭘 하는가 하면요, 요걸 인하하자 쪽으로 가고 있어. 이건 더 높이고. 근데 쉽지 않을걸? 청와대에 있는 분들 보통 집을 보통 기본 2개, 3개 갖고 있던데. 하여튼 뭐 이 조모 씨는 보니 집을 더 많이 갖고 있던데. 10개인가 갖고 있던데. 그러니까 정책 위반한 놈들이 벌써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이스를 보니까 요만큼을 넣고 엄청을 더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양도세는 뭐 있습니까? 조금 내려놓고 뭐 있습니까? 조금 내려놓고 예, 조금 내려놓고 엄청 내릴 때 광고하죠. 그런 지금 장난치고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논리상 뭔가 얘를 더 점점점 강화시키고 있죠. 이걸 확 낮춰야 돼. 외국 사람 보면. 그럼 부동산 시장이 확 돌아가. 그럼 2주택, 3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금방 빨리 집을 판다고. 그랬을 때 그만큼 집값이 안정되거든요. 사실은. 이걸 안 하는 거야. 워낙 지금 국가에서 돈이 부족하죠. 복지란 이상한 논리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나중에 보시면서 혹시 문제 나오면 좀 생각하시라는 거야. 충분히 시험 나오거든. 매번 나오니까 이런 정도. 특히 이걸 굉장히 많이 장난쳐. 이 내용은. 양도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쩜 이런 거예요. 국가를 약간 조롱하는 느낌이 있어. 문제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 출제인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 낮추는 맞거든 사실은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보면 좀 달라지는데 한국은 참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지금 정책이 나와 있지만 조금 한 3년 4년 지나니 정책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뭐 있습니까? 강남에 있는 분이 부동산 절대 안 팔아. 뭔지 해봐. 어이, 내가 세금 내겠다는데 5년 뒤에 보자는 거야. 반대로 바뀌어 있거든. 이미 이게 학습돼 있는 거야 사실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지속성이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 있는데 자 일단 조세는 지금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이 투자가 매년 최소 8개에서 최대 많이 나왔던 게 12개. 이 장난 아닙니다. 12개면 전체 시험이 30%. 엄청난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을 계열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서 뭐 있습니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목적 그만큼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만큼이 사실 이게 투자라는 게 수식 어떤 계산 문제 상당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다시 투자를 정확히 하겠지만요. 얘도 공부할 때 달락달락 끌어서 보셔야 돼.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일단 이번 시간 뭔가 하면 투자에 대한 기본 용어만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하는데
첫 번째 볼 게 뭐냐? 요거요. 이 투자란 뭘까? 투자의 개념 좀 봐볼까요? 그러니까 투자가 비슷한 말이 있어. 얘 사촌이 있거든. 그게 누구예요? 그지? 요 두 개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떨 때가 투자, 어떨 때 투기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뭐 장관들 매번만 할 때 이거 두 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실제 이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점은 여러 개 제가 책을 보고 또 심지어 외국 책을 다 뒤봤는데 딱 이게 투자, 투기 구분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있습니까? 내가 운영할 의사가 있냐 안 따지는데 그 주식은 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 투기가 어떤 구분될까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식 딱 한 게 있어. 아주 명확해. 내가 하면 이거야. 남이 하면 이거라. 딱 그 삐가 없더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학문상 구분되긴 됩니다. 집을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하죠. 그죠? 했을 때 투자이든 투기든 둘 다 이 물건 산다는 거야. 그죠? 나중에 판다 이거 아니야? 이랬을 때 보니까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따라서 결국은 투자 투기 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투자란 또는 투기란 말라면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요. 차이점 있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근데 실제 이게 우리 과거에 12회 때 이전까지 한 두세 번 시험 나왔어. 그 다음부터 시험 안 나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진짜 투자인데 말 못한다는 게 이제는. 그래서 거의 투자 투기는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다고. 자, 다만 이때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거 한 목적 이겁니다. 용어 정리 좀 하죠. 용어 정리. 이때 집을 산다 이거지. 이 취득이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집을 산다 이 말은 내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곧 이건 비용 된다고. 비용 같은 말이 뭐냐? 지출. 지출 같은 말이 뭐냐? 현금이 나간다 해서 현금 뭐가 됩니까? 유출. 다 같은 용어인 걸 아시라고. 그 다음에 운영 대가를 뭐라는지 압니까? 이게 소득, 이득이란 용어를 써. 내가 월세 주고 이용해서 나는 수익이 더 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가가 뭐냐 이거죠. 내가 10억 주고 사가지고 12억 주고 팔면 2억 남았지? 여기 처분 대가라고. 그래서 이 처분 대가를 보통 뭐라는 거면 다른 말로 자본, 이득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 투자 같으면 자본이야.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자본 10억에 대해서 2억 번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때 소득 이득이든 자본 이득이든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는지 압니까? 나라 봐서는 수익이지 소득이지 이게? 그죠? 또는 현금이 들어온다. 현금 뭐 됩니까? 유입이란 용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선 이 용어를 그냥 혼용해 쓴단 말이야. 그대로. 어떤 놈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걸 먼저 아시라고. 그러니까 수험생이 특히 힘든 게 뭔가 하면 이런 용어가 훨씬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같은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 살 때 보니까 집 살 때 10억이란 돈을 주고 산다면 물론 자기 돈만 투자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 남 돈 빌려줘. 그 총 투자 10억씩 뭐 있습니까? 자기 돈이 뭐냐? 곧 이게 지분. 이걸 지분 투자란 말을 쓴답니다. 같은 말이 뭐냐? 자기 자본 같으면 투자니까. 이때 여기에 4억이 된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돈 내기죠. 남돈을 보통 뭐라 하냐? 저당 투자. 요 같은 말이 뭐냐? 타인 자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6억이 된다 치볼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항상 총 투자란 건 곧 이게 부동산 가격이죠? 총 투자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내 돈과 남 돈 합이다. 이거 뭔지 아시라고. 그러면 이때 자, 우리 밑에 이것부터 해보자. 10억이란 집을 가지고 현재 남돈 6억 빌렸지. 그죠? 그럼 여기 몇 프로죠? 60%지. 우리 이걸 뭐라 할 것인가 용어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비율인데 비율. 이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은 뭐라 합니까? 저당 투자 금액에 대한 비율 아닙니까? 저당 비율. 은행들이 보통 뭐라죠? 대출 비율이지. 그죠? 또 같은 말이 뭐죠? 융자 비율. 융자 비율. 또는 같은 말이 뭐냐? 대부 비율. 대부. 또는 뭐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담보 비율 쓴다고. 근데 문제 이 용어를 다 쓰고 있어. 똑같은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LTV라고 이게. 이 내용이. 자, 여러분 앞으로 이 공식 물었을 때 혹시 T가 나오면 T는 2야, 2. 2 나오면 무조건 뭐 있으면 공식 묻거든. 이건 이렇게 슬래시 해버리라고. V분의 L이라고 공식이. 그래서 이 공식은 예, VL이지. V가 뭐냐? 밸류. 여기 가격이지? 총투자. 같으면 총투자입니다. L이 뭐죠? 대출액이지. 이 공식 꽤 중요해.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용어를 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저당, 대출, 융자, 대부, 담보 다 같단 말이야. 여기 좀 조심할 게 뭐 있는가 하면요. 이거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 이거 하고 있지. 부채 비율. 요건 다른 말이야.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LTV 여기 LTV라고. LTV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액이지. 그죠?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부동산 가격 현재 얼마요? 10억인데 얘가 보니까 6억 빌렸지. 몇 프로요? 60%지.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부채별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저당 투자, 즉 대출액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과 남 돈과의 비율이라고. 그래서 현재 내 돈이 현재 4억 투자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죠? 남 돈 6억 빌렸지. 그래서 이건 150%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식은 의미가 값은 의미가 없어. 조심할 건 대부란 말과 부채는 다른 말이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다른 말. 자, 다시 10억에 4억을 내던 투자했지. 그건 40%죠. 40%는 결국 뭐 됩니까? 이게 내 돈이 뭐야? 지분의 지분. 이걸 뭐라 하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 아닙니까? 말뜻 자체가. 그냥 그래 가시면 돼.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우리 수익이 2억이 나왔다 해볼까? 자, 이거 해보자고. 10억을 투자해서 팔 때 12억 주고 팔았어. 수익률 몇 프로죠? 20%지. 그지? 그러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기 있는 수익률 공식이 있는데 얘는 항상 수익률 공식은 투자분의
수익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만약에 요 총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여기 있는 2억이 나왔다 치면 10억에 2억이면 20%지. 그죠? 이때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10억이 뭐예요?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 아닙니까? 투자 같은 말이 뭐냐? 자본. 이걸 쓸 때 뭐라 쓰는 거면 총 자본 수익률이란 용어 썼을 때.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을 투자했는데 내 돈 4억 투자했어.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다면 결국 이건 50%지. 수익률이.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얘는 지분 투자금, 그러니까 지분 이걸 뭐라 합니까? 수익률을 쓴다고. 아니면 밑에 한 말이 있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란 용어를 쓰기도 해. 지금 공식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건 뭐 있습니까? 예, 남돈이지. 남돈에 대해서 투자한 것에서 난 수익이 있거든. 그 입장에서도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저당 수익률. 이 같은 말이 뭐죠? 은행이면 뭐가 됩니까? 이자를 낼 거 아니야. 은행이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투자에 좀 쉬워지거든. 내용이. 이게 참 쉽잖아.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더죠. I, R, Y. 이 말 약자죠. interest. 얘는 income 뭐요? rate. 얘는 rate of return 이 약자입니다. 요건 yield rate죠. 그래서 이건 다 같은 말이야. 용어상 약간 차이 있지만 같은 용어로 그냥 보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성 그냥 같은 용어인 걸 먼저 하시라고. 얘는 뭐 있습니까? 여기 이자지. 이자율이야 이 말은. 응? 이자율. 요건 뭐야? 소득률이지. 리턴 돌려받는 거야.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라고. 그 돌려받는 율에서 이건 수익률. 일들은 수학이야. 수학. 그래서 약간 이 두 개 개인 차이 있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익률 그냥 보시면 돼. 근데 이게 문제는 뭔가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자, 거꾸로 해볼게.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고 매달 갚는 게 원금 플러스 뭐요? 이자지? 그러면 은행들은 뭐 돈을 빌려주고 매달 받는 게 뭔데? 수익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는 식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큰 차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이 말 대신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할인율. 이건 다음 주 할 거예요. 할증률 또는 환원이율 또는 환원율 쓰게 돼요. 이 다 같은 용어라고. 어떤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나오고도 이놈이 이 말을 생각하는 거야. 응?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니까 부추를 뭐라 하죠? 뭐 정구질 합니까? 같은 용어 아니야. 동네가 차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 자꾸 이 개론 과목은 내용을 자꾸 펼치지 말라고. 자꾸 끌어모으라고. 비싼 걸. 그러면 내가 그만 공부하기 좀 쉽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용어는 좀 기억을 아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편한데 나중까지 이거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써버린다고.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기초니까 그냥 이런 거 자꾸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예, 이제 오늘 했던 거 정리해 보자고. 자, 정책. 항상 정책이란 말로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정부가 시장에 뭐 하는 거요?
개입한다. 왜 개입하니?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먼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문제 없은 정보시장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런 문제 등 해결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단이 있죠. 그죠? 컨트롤 한번 봐보죠. 두 번째 시장 실패란 게 있어. 세 번째 보니까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 네 번째 보니까 조세 정가란 말과 이런 네 개를 공부했다 오늘. 했는데 요 수단이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서 해결하겠다. 직접 개입. 두 번째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이용을 잘못하면 그런 걸 뭐 있습니까? 규제할 목적, 제재할 목적 만들어진 게 이용 규제고. 세 번째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를 갖다가 옆에서 컨트롤, 즉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뭐냐?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서 굳이 그 예를 보지 말고 직접, 간접, 규제 세 개 있다 보시면 돼요. 시장 실패란 말은 중요한 건 이 말이죠. 얘는 항상 나오던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지 못하는 거. 이게 시장 실패이다. 시장 실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재란 것과 외부 효과란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재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성격이 비경합, 비배제, 생산량이 과소 생산되는 거다. 이런 키워드 맛이라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결국은 어떤 사적 주체가 요 지역에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는데, 잘 알지만 이익을 본 걸 다른 말로 정의 외부 효과고, 손해 본 게 분배 했지만 지역 주민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보았지만 이게 의도한 결과는 분명 아닐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 이익을 보았지만 사적 주체한테 어떤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걸 외부 효과인데,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나를 보지 말고 그 동네에 있는 지역 주민 이익이냐 손해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외부가 이익을 본 게 정이고 외부가 손실을 본 게 부더죠. 그런 관점 보시면서 특히 얘는 나왔을 때 어쨌든 이런 글자를 꼭 보시라고. 물론 이 말 같으면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까지 좀 정리해 보시고, 임대주택 정책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임대료 규제, 두 번째 임대료 보조금 정책, 세 번째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보시면서 조금 더 한다 뭐 있습니까? 요 규제에 대한 개념 좀 기억하시라고. 규제했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좀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임대료 규제된 만큼 공급자 입장 그만큼 이윤이 떨어지니까 이윤 떨어진 만큼 세 가지 행동을 취한다죠. 공급 줄이겠다. 아니면 다른 용도 넘어가겠다. 아니면 하자 보수 안 하겠다. 즉 주택질 떨어진 거죠. 또 수요자 입장은 뭐 있습니까? 수요가 워낙 많아진 결과 초과세 발생하죠. 그 결과 암시장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려 보시고. 그래서 결론 큰 실익 없더라. 자, 보조금 준 것만큼 내 소득이 올라간 효과 때문에 집도 좋은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사는 거죠. 이때 보조금 지급 중에 특히 소비자 보조에서 현금 보조란 말과 집세 보조가 뭘까 이거 마시라고. 자, 조세 정가라는 거 이거죠. 자, 아까 했듯이 국가가 여기 있는 세금을 부과시키면 납세 의무자인 임대인한테 세금 부과시킵니다. 하면은 요 세금을 납세 의무자인 임대인 내지 않고 최종적인 임차인이
이걸 갖다가 얘 대신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이 말은 조세가 결국 뭐 넘어간 거지. 그죠? 제3자가 부담 효과인 고객의 조세 증가다. 이때 조세 기착은 세금 부담은 부담 정도는 누가 더 많이 낼 것인가 묻거든. 여기 있는 얘하고 임차인의 이게 탄력성이지?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것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 4개인데 4개 각각이 시험 나오게 돼 있는데 다시 보자고. 아니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는 겁니까?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다 별개지 별개.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한 개 한 개 그냥 띄어서 보시라고. 묶지 말고. 비록 제목은 정책이지만 이게 다 별개 아닙니까? 이게 한 개 각각이 한 개 문제예요. 그래서 한 개는 어떤 게 특정한 게 어려우면 그거 빼버리라고. 다만 얘는 100% 시험 나와. 이거는 얘도 거의 뭐 한 확률이 한 별 한 4개 반 정도 이런 나온다고. 이런 게 한 4개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냥 거의 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 나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이거 먼저 한다고. 확정 가니까. 이렇게 해서 4개를 딱 정리해서 구분해서 낼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우리 다음 주 이제 이런 용어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거예요 하는데 다음 주는 거기 5장이 있지. 부동산 투자론 요거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